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목 상승의 갈증 해소해드리는 수익 자판기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의 황유주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이런 시장은 어떻게 짚어나가야 될지 오늘은 이재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고 또 오늘은 어떤 교육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우리 시장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동안 형님이 먼저, 그러니까 코스피가 먼저 움직여야 그 뒤에 중소형주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딱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고 코스닥이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알아볼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산타랠리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목들 굉장히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좋은 종목이 활발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는 차별화 장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그중에 대장주인지만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마지막에 있는 돈줄 종목 두 종목까지 모두 얻어가시면은 지금 시장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상승장 모두 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선 전문가님 트렌드를 선점하는 안목으로 시장 주도주 발굴하고 계신 분이죠. 자, 오늘도 시장 상승하기 딱 좋은 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선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연말장에 대한 상승 랠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재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본격적으로 수익 자판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이슈 키워드로 짚어보는 증시 키워드 슬롯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 때문일까요? 개인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내내 파란불 켜내다가 장 막판에 양전에 성공했고요. 2,56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강세가 이어지면서 858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수가 더 강한 흐름 가져갈지 오늘장 키워드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장 키워드 세 가지, 삼성 보핏,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현대차 슈퍼널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삼성 보핏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CES에서 삼성이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는 이 보핏 대량 생산이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네. 좀 이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핏이 3주 정도 됐죠. 이제 삼성전자에서 대량 생산 주문을 넣었다가 이런 이제 연계돼 있는 업체들에서 다시 한번 다 회수를 하고 중단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 시작하고 중단한 게 아니라 생산 전에 아직은 조금 더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최근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조금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양산에서 출시할 예정이었던 것을
내년으로 미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존에 이제 하자 있는 제품을 내놓고 다시 리콜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생산부터 본인들이 먼저 문제점을 잘 찾았다라는 거 뭐 크게 너무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테크 기업들이 모이는, 그리고 그 한 해에 그 올해의 기술은 무엇이 가장 집중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본인들의 기술을 쏟아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CES 세계가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자리인데, 본인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좀 더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이 아니라 조금 지연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출시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ES 2014에서 최고의 관심사 종목 중에 하나는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과 온디바이스 AI가 겹쳐 있다라는 거.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자, 이게 로봇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로봇을 사람이 이제 입고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 보조 로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환자분들 중에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보핏에 대한 얘기지만,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거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현대차에서는 이제 근로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끔 뭐 아이언맨 슈트처럼 입고 일하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에 말로만 웨어러블이라고 하면서 그냥 뭐 손목에 차는 정도, 워치 계열 이런 쪽이나 뭐 일부 계열 정도만 나와 있었지, 진짜로 인간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이 근무 혹은 뭐 보행,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뭐 이런 뭐 이어폰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회 테스트를 최근에 또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개선점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CES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26년 로봇 시장 규모가 28조 원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웨어러블 쪽으로 삼성전자가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는 기술력, 지금부터 시작되는 기술력, 우리는 로봇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우리는 반도체도 생산하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 가전업체라는 부분을 시장에 뽐내겠다. 여기서 로봇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뭐 세탁기 등등 다 요즘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겠다라는 측면에서 또 새로운 우리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종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관련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나 이슈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검색기를 통해서 32,600원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장 전 3분 전부터 해서 포착을 해드렸죠. 연초에 포착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600%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죠. 그리고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신 분들,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들으셨을 겁니다. 22만 5천 원 유지 못하면 이거 정리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매도 시그널까지. 저희는 어설프게 5일선 이탈하면 21선 이탈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HTS, MTS 세팅마다 다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좀 약간씩 변동되는 거 말고 정확하게 가격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 여기도 나와 있죠. 매매 타이밍은 딱 이 타이밍이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장 이후에 미리 올랐기 때문에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휴식 구간 충분히 취했죠. 상장하는 주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5만 원 유지되면 좋은데 그럼 그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수급이 다 빠져나간 거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2만 5천에서 13만 원 구간 정도가 가장 좋은 가격이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린 이 가격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미
기존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두산 로보틱스에 비해서 약한 이유는 방금 전에 진행자분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핏 이슈가 나오면서 양산이 좀 빨라질 줄 알았는데 좀 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만에서 17만 5천 원 사이 구간에서 좀 오랜 기간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는 거. 밀릴 때마다 음봉마다 모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20만 원을 넘으면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휴식을 취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한 차례 파동이 끝난 이후에 그죠? 끝났죠? 끝난 이후에 수렴 과정까지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추세의 과정은 요 20만 원을 돌파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올해 삼성에서 지분을 인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예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럴 정도로 핵심 회사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도 뭐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렌시스입니다. 다 삼성하고 기존부터 해서 계속 협업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내년 1월까지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움직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한 차례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지금 뭐예요? 수렴 과정 거치고 있죠. 어디로? 4,000원 구간으로. 4,000원 구간 정도 요 구간에 수렴해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수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방이든 하반이든 수렴 이후에는 발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확장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어디로 나오느냐? 밑으로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흔들어도 어차피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 밑으로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니까 흔들었다 가던 그냥 가던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우선적으로 5천 원까지만 가도 나쁘지 않고 6천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보필 출시된다라고 하면은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대는 아니고 후발주 계열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보면서 후발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탑스 같은 경우도 얘도 또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삼성이 얘기할 때마다 위탁 생산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렇다 보면은 자, 올해 이렇게 다른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위에서 유지된 거에 비해서 사실 올라간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대부분 종목이 수렴을 하고 있죠. 잘 쉬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휴식 구간이 끝나야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이 굉장히 가쁘게 되면은 이제 심호흡도 해야 되고 다리가 아프면은 마사지도 해야 또 뛰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휴식 구간을 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식이 끝나면은 또 달리게 되는 과정이다.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지네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좀 널뛰기를 하고 있죠. 한 차례 급등 흐름이 나왔다 급락 흐름, 급등 흐름이 나왔다 급락 흐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지러운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 좀 볼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이 종목은 지금 만원 구간으로 수렴을 예쁘게 잘하고 있는데 수렴 구간이 이제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전체적으로 수렴 과정이 끝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로봇주들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먼저 이끌어가면서 신규 상장주들 이제 뭐 여러 가지 펀드 편입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금 유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는 먼저 올라간 거고 그게 과정이 이제 연말까지 해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분산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지네스텍 이런 종목들 그리고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항상 후발주로 잘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14,000원 구간 쪽으로 수렴 과정 거친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까 아니면 조금 더 쉬었다 갈까 이런 모양을 만들까 고민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은 요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 보이긴 하네요, 기간이. 그래서 다른 종목들 매매하고 그 뒤에 다시 돌아봤을 때 안 움직였다면 그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관련주들, 뭐 감속기 관련주나 이런 핵심 종목들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후발주들까지 이렇게 뒤에서 잘 체크해서 포트폴리오에 순환매를
담아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는 뭐 편안하게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로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CES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뭐 온디바이스 AI나 이 로봇 관련 쪽으로 이 기술력의 집합체가 되어 있는 이 보픽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쉬어가는 로봇주들 집중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키워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우리 증시 아직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가 언제쯤 될까요? 네, 우리가 굉장히 오래 기다린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이제 다음 주면은 연말이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확정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그래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매도하실 분들은 이미 매도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매년 한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가지고 이미 매도세가 나오고 막판에 일부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일부 물량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물량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발표하고도 욕을 한 2달, 3달을 먹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 오늘 정도에 발표됐으면은 그래도 일주일 남기고 발표했으니까 괜찮다 정도로 보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 나온 걸 잘 들어보니까 뭐 경제 상황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은 한 20일, 내일 정도에는 이제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언제 발표될 것 같으냐라고 하면은 제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어보면은 이미 대통령께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뭐 내걸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임금 상승이랑 물가는 상승이 되는데 대주주 양도세가 100억에서 10억까지 줄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사실은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시 뭐 지금 5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 30억에서 최대 50억 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50억 얘기, 30억 얘기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의 흐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우리나라도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얻고 좀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정책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말만 되면은 좀 많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 혹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다 다시 물량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죠.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은 정책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 우리가 뭐 임금 상승률에 의해서 최저시급의 10,000원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상향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거다. 오히려 이거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기준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배당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하든지 화요일까지 보유를 하든지 결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요일 폐장일이기 때문에 화요일까지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은 대주주 양도세 정도는 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가 이 폐지되거나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일단 상향만 되더라도 연말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 연말에 우리가 산타랠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였던 이 물량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좀 편안한 움직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배당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좋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 뭐 제가 산타랠리는 이제 제 2막이 시작됐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우리나라는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밀린 거예요. 여기 이 구간은 뭐 때문에 밀렸다? 미국 국채금리 5% 이상 넘어가면서 밀렸다. 지금 뭐 4% 전 왔다 갔다 하면서 있죠. 그래서 꽤 많이 안정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유의 구간, 두 번째 내려온 이 구간은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밀린 거는 이제 이스라엘 전쟁 이슈 때문에 밀렸죠. 이제 전쟁 이슈, 이스라엘 이슈 신경 쓰시는 분 거의 안 계시죠. 중간에 휴전도 한 번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유엔, 나토 이런 데 다 가입 뭐 진행하면서 뭐 결과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도 질질 끌기는 좀 어려운 이런 입장이 됐어요. 양국이 다 이제 전쟁을 끝냈으면 하는데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대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다 정도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전쟁도 이제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서로 국력 낭비하고 자금 낭비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리스크는 꽤나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끝났고요. 내년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오는데 제가 7월 얘기를 이달 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한 이후에는 5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얘기도 극소수에서 나오는데 3월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로 따져서 그런 거지 1분기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정말 극소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된 거예요. 뉴스라는 건 그냥 새로운 소식이죠. 이게 대세가 아니에요. 지금 대세는 2분기냐 3분기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예측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경제 상황 발표되는 거, 지표 발표되는 거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안하게 가죠. 2,500 넘어간 다음에 숨고르기 구간이고 지지력 테스트하는 거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대주주 양도세가 먼저 나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는 내년 1월에 나와서 다단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한 달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한 차례 올라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600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다. 돌파시도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넘어가게 됩니다. 2,600도 지나가는 자리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나라는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2,500에서 2,600이 기본인 거고요. 여기가 그냥 바닥인 거예요. 이 아래는 지하실이었던 겁니다. 이제 지하실에서 탈출해가지고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 층을 한 층 한 층 올라가야겠죠. 2,600을 넘어가야 시작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외국인 수급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14조 원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조 원 넘게 거의 1조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열심히 담고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선물 시장도 지난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2,500 중반까지가 한계치이다. 그 이상은 콜옵션 매도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도 다시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외국인이 그 이후에 만기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선물 매수를 13,000계약 이상 크게 쌓고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올해 제일 안 좋았던 건 뭐냐? 아주 좋았던 거는 코스피가 멋지게 660에서 이제 956까지 올라간 게 가장 멋진 소식이었는데 코스피는 그만큼 못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움직이지 못하면 코스닥 더 가기 힘들다. 일단 쉬었다가 코스피가 올라오는 거 맞춰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코스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좀 약했어요. 840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살짝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분명히 돌파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돌파할 겁니다라고도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지게 이제 확정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 넘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코스닥 시총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합병돼서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LNF 코스피로 넘어가고 포스코 DX 넘어가고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HLB도 넘어갈 것 같고 종목들이 넘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총 상위가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돼 있어서 2차 전지 주에 의해 움직였던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변동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약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보시고 전 내년 상반기까지 1,000포인트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산타랠리 시작된 거 여기는 시작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니까 뭐 어디까지가 목표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꺾일 때까지 가는 겁니다. 추세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고 성장주들 금리 인하 이슈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시고 그동안 좀 우리를 섭섭하게 했던 작년 올해 섭섭하게 했던 이런 종목들 섹터군들 다시 한번 볼 때가 됐으니까 바닥권 종목들 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서 큰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와 함께 시장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현대차 슈퍼널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UAM 독립법인 슈퍼널이 내년 CES에서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공개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요즘 현대차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 UAM 관련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이쪽 UAM 관련해서 전망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UAM 관련한 전망은 저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영화에서나 봤던 이렇게 나르는 자동차들의 세대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교통이 정말로 이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너무 밀려가지고 힘든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지하로 터널을 뚫고 해서 뭐 빠르게 이동하는 길을 또 유료로도 개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좀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UA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죠.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소시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앞서 나가는 쪽 중 하나가 현대차 컨소시엄이 아니겠느냐. 물론 정확한 기술력은 사실 뭐 하나 쪽, SK 하나 쪽 컨소시엄도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두 군데가 가장 빠르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투자한 슈퍼널, 여기가 UAM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독립법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전기 수직 이착륙기 그리고 UAM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이번에 공개한다라고 하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면서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UAM 인력을 2배나 확충해서 600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보잉,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아는 이제 보잉사 그리고 로키드 마틴, 테슬라 출신의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 공개되는 슈퍼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판버러 쇼에서는 영국에서 매년 벌어지는 이 판버러 쇼에서는 기존에도 기술력을 계속 공개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련주 중에서 현대차 컨소시엄인데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기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대차 그룹에서 이 현대차가 이 UAM 쪽으로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지 이 종목이 지금 19만 원 넘어왔죠. 21만 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고 30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이 현대차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슈퍼널에서 이제 관제 쪽을 맡고 있죠. 현대차 그룹이 이제 기체 쪽이라고 하면은 관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는 관제 쪽을 맡고 있는데 최근 배당주 이슈로 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은 좀 제외하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건설은 이제 부동산 이제 PF 쪽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설 인프라 쪽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PF 문제 해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현대건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우주항공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원 한번 돌파 시도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있는데 12만 5천 원 전후 구간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저렴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우상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 모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자 키워드 삼성 보핏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현대차 슈퍼널까지 짚어봤습니다. 현재 키워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저희 함께하는 노란톡에서만 정확한 섬세한 전략 짚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이재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해답까지 모색해 가시고요. 연말 산타랠리까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야기 나눴던 주요 내용 화면을 통해 정리해보고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포트폴리오 채워드릴 수상한가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테마의 순환이 짧아지면서 종목에 대한 선택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선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수상한 종목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전 수상한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들어봐야겠죠. 이전 12월 14일에 소개하셨던 수상한 종목이죠. 지난 방송 때 STO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던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현재 누적 상승률이 12%가 넘어갑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관련해서 리뷰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보통 바닥권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렸더니 지금 저는 당장 수익도 급한데 트레이딩을 일부 할 수 있는 이런 비중 채워줄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종목이죠.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고 딱 3거래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거래일 진행됐죠. 자, 3거래일 진행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STO 관련주들 아직 한 방 남았고 사실은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고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근데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1,000원 구간에 위치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밀릴 때마다 그냥 모아가면 된다. 이 아래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짧게 보실 분들은 12,000원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 이탈하면 정리하시면 되고 조금 더 보겠다면 14,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벌써 3거래일 만에 12.45%라는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12,000원 돌파 시도 충분히 했죠. 그래서 안착하면은 그냥 들고 가면 되고 이탈하면 한번 정리해도 된다. 그리고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이탈해도 나는 14,000원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13,500원 정도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이 정체되는 구간 혹은 매수가 조금 매수에 약해지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한번 정리한다. 그리고 14,000원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실리면은 그냥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도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짧게 수익 챙기시고 정말 큰 수익은 바닥권 종목이니까 오늘의 바닥권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상승률이 12%가 넘어갑니다. 앞으로도 추가 상승 더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힌트 화면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의 힌트는 세 땡땡땡이 그리고 한화그룹의 피인수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UAM 관련주들 전망이 좋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준비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CS의 핵심 중 하나가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그 모빌리티 분야에서 UAM이 또 이슈를 몰고 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UAM 차례인데 최근에 UAM 관련주들 너무나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대형주인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뭐 작은 종목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뭐 인텔리안테크라든지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종목입니다. 기술력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그룹의 피인수가 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위성 영상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제 재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 기업이고요. AI 분석을 통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AM 쪽으로 위성 영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순간순간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너무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쌓기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하나그룹에서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또 인수를 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기술력, 뭐 안테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위성 영상 기반 뭐 이런 분석 시스템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인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자회사도 AI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가 AI 이제 기후 예측 솔루션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기상 예측 쪽으로는 또 어떻게 또 뭐 굴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죠.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기상청장배 뭐 이제 체육대회에서 뭐 비가 왔다라는 둥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올 정도로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일기예보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는 이제 뭐 군사적인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성으로 이제 북한 쪽이나 중국 쪽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어느 정도 영상 정보를 좀 전달받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회사가 꽤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네스코 이제 전기통신연합 주최의 이제 챌린지에서 최종 우승까지 하면서 이 AI 기술력으로 확보를 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회사가 AI 기술을 가지고 있죠. 자회사도 AI 기술을 갖고 있죠. 이게 위성 기반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 기술력을 하나그룹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 우리가 더 이상 뭐 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 이룩할 건데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다 잡히지 못하는 거 계속 연구개발하고 R&D로 연구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더 크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가 아마 개화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이 기업이 실적이 크게 향상되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이 조금 축소되다가 올해 외형 성장은 이룩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은 이룩하면서 아마 매출액은 1,000억을 돌파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적자 기업인 거죠. 내년이 아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발판이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그 유해행 관련주 이 세로 시작하는 이 종목 잘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차트만 보셔도 알겠죠.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고 바닥권에서 움직인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계속 말씀드린 거 로봇 관련주도 이렇게 수렴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얼마예요? 지금 거의 뭐 한 반년 이상을 지금 쉬어가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힘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힘을 오래 모으면 응축하면 응축할수록 어떻게 돼요? 폭발적인 힘도 크게 발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내년 CES 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28,000원 구간 정도면은 아주 좋은 가격권이니까 지금 이런 저렴한 가격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힌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의 힌트는 삼성 보핏 공개 수혜주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 확대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방금 키워드에도 보핏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오늘 키워드 종목에 맞는 이런 수상한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삼성 보핏 공개 수혜주 아까 그렇게 많이 소개를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출발하는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가 제대로 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로봇의 핵심 기술은 뭐 정밀 모터, 감속기, 제가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말씀드렸는데요. 과거부터 우리가 뭐 로봇을 만들 때 관절 부분을 가장 어려운 기술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움직이다가 멈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가장 핵심 기술력 중 하나가 이제 감속기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감속기 기술력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제품 그리고 대부분의 기종을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이라는 말 올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협동 로봇이라는 이 말 바로 이 기업을 위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에 확대가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속기 중에서는 1위 업체고요. 자, 중요한 거 보핏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핏이랑 뭔 관련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인수를 했고, 그러면은 지분을 인수를 했고, 그러면은 삼성이 지분을 투자한 기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기술력들, 핵심 기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기술력들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내년부터 해서 개화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CES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을 이룩할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해요. 그런데 협동 로봇 시장 올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올해 얘기 나왔으면은 이제 내년, 내후년 점점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은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면서 아까도 보여드렸죠. 올해만 600%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무나도 큰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상승 구간 때는 360% 딱 정확하게 360% 올라왔는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초까지 움직이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로봇 관련주 지금은 다 끝났나요? 지금 볼 종목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제가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정확하게 3월 3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방황을 하고 밑에서 모아갈 기회를 주더니 결국에는 100% 이상 단기적으로 수익, 결론적으로 137%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이중천장 모양을 찍고 충분히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휴식 끝나고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죠. 한 템포 눌림 나오고 다시 한번 36,000원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앞에 종목은 바닥권 종목이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종목으로 치면 이 종목을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좀 짜임새 있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고 한 종목은 움직이고 한 종목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짜임새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 보이니까요.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짜임새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수상한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거니까 계속 집중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노란톡에서만 정확한 종목명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세트렉 I였습니다. 매수가 28,200원,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종목, 이 세트렉 I.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이제 유행 관련부터 시작해서 업황 설명은 이미 드렸고요.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가져다가 이제 쓸 타이밍이다. 중간중간에 올해 한 번씩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 추세적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보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써있죠. 28,050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28,000원 정도 구간이면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했는데 오늘 종가까지도 너무나도 잘해줬어요. 뭘 잘해줬느냐. 가격적인 거는 계속 잘해주고 있었어요.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오늘 종가에 어떻게 해줬어요? 28,000원 이탈했던 이 구간을 아래 꼬리를 달면서 회복을 해줬다. 그럼 뭐예요? 28,000원 아래에서는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28,000원을 지켜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아, 이 종목 28,0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겠구나. 무언가 돌바락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구간은 지켜주는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기존에 내려간 거는 단기적인 전쟁 이슈 때문에 내려간 거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아래 꼬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28,050원 이 구간에서 내일부터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31,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 저항인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섭섭하지 않죠? 15% 이상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은 34,000원 정도까지는 뭐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4만 원 아래에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1,000원, 34,000원 이렇게 3,000원씩 올리면서 기술적 대응하시면 되고요. 거래대금 실으면서 돌파하면 보유,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매수에 약해지면 매도 이렇게 대응하고 눌리면 재매수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제가 항상 저희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가격으로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밤 10시 정도에 저희가 또 이 종목에 대한 40초짜리 교육 영상 공개하니까 모두 오셔서 다들 확인하시고 수익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수상한 종목들은 저희 노란톡에서 자세한 전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종목만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 종목은 노란톡에서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제시해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재선 전문가님이 직접 제작한 쇼츠 영상으로도 여러분 내일장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노란톡 얼른 들어오셔야겠죠? 자, 오늘장 시장은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코스피도 더 높게 올라오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